우리 민서 내년에 수학여행 갈 수 있으려나? 응? 아니야, 아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놀러 가서 그 며칠 자고 오는 거거든. 완전 재밌어. 그러게, 얼른 메로나가 잠잠해져야 우리 민서도 재미있는 수학여행 갈 수 있을 텐데. 아이, 그럼 그건 아빠도 알지. 하지만 이거는 감기보다 위험한 거라서 우리 민서는 튼튼한데 남들이 아플 수 있는 거라 그러는 거지. 그런 김에 아빠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던 얘기 해줄까? 알겠어. 그럼 민서는 저기 가서 앉아있어. 아빠가 마실 거랑 과자 가지고 갈게. 그래,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누구한테 말하냐고요? 지금 우리 가족 지켜보는 여러분이요. 다른 건 아니고요. 혹시 보고 싶은 나폴리탄 주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무지성 댓글이나 구독 안 누르고 댓글만 달거나 하시면 민서가 찾아가는 거 아시죠? 뭐 뒷일은 알아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기술현장에 오신 모미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기술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소 전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은 각 숙소 문에 부착되어 있으니 왔다갔다 하며 수시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위 교관님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세 번째 줄 학생 3명 집중해 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첫 번째, 신기술 현장에서는 입소식 이후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대처합니다. 두 번째, 입소식의 순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교가 제창을 하게 됩니다. 애국가와 교가는 1절씩만 하는데 간혹 누가 2절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누가 2절을 부르냐며 비웃고 무시한 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결과를 생각하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일 것이며 그들의 존재 또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상 시간은 오전 07시 30분이며 08시까지 간단한 세면 세족과 아침 제조를 합니다. 이후 09시부터 조식 시간입니다. 네 번째, 취침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여행 와서 들뜬 마음에 안 자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늦어도 11시 안으로는 취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날의 원활한 일정 소화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들은 어둠이 완전하게 내려앉은 시점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에 들어야 합니다. 잠에 들지 못했다면 잠든 척이라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식사는 잡곡밥과 국, 배추김치와 육류 또는 생선 한 종류, 김과 계란이 나옵니다. 채식주의,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반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깍두기나 흰 배추김치, 마늘 향이 심하게 나는 고기류가 나오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체험 활동 중 짚라인, 사륜바이크, 서바이벌 게임 등 액티비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액티비티 체험 활동을 할 때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의 옷을 입은 교관을 보게 된다면 해당 인원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하며 액티비티 체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교관들은 여러분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들 곁에 맴돌고 있는 존재입니다만 우리의 눈에 그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시하고 체험을 진행할 경우 여러분들은 우리의 곁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짚라인, 사륜바이크, 서바이벌 게임의 안전수칙은 해당 일정이 진행할 때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안전수칙들은 전부 존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지 않는 것뿐. 여튼 위 3가지 체험의 안전수칙들은 체험 장소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면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쪽은 다른 사람의 사유지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접근하면 캠핑장 관리인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화를 낼 것입니다. 거기로 향하는 길은 사람이 지나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9번째, 둘째 날 밤에는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 체험, 셋째 날 밤은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천문 체험을 할 때의 안전수칙은 그날 저녁에 안내될 것입니다. 캠프파이어 도중 간혹 고기 굽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주변 캠핑장에서 넘어온 냄새라 생각하고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저희 수련장 외곽에 가장 오른쪽 길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매번 저희 교관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지만 누군가의 장난인지 경고인지 나무에 지프로 만든 인형이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발견되면 수련회가 하루 더 연장됩니다. 그날에는 그 앞에서 모든 모미학교 학생분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저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돌아간 몇몇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돌아가는 길, 산을 넘어갈 때 산사태가 일어나 전원이 사망하였고 다른 학교는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역시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11번째, 국기 개양대에 하얀색 깃발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3개의 개양대에 검은색 깃발이 올라갔을 때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지품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은 집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수련장 안전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들 지도하에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학생들은 좀 잘 듣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11번까지 말했나요? 매번 지워도 계속 생기네. 이거 차라리 그냥 12번에다가 11번 규칙은 없습니다. 민서야, 아빠 수학여행 이야기 재미있지? 아빠가 수학여행 갔었을 때 짚라인을 탔었거든? 근데 그것도 완전 재미있었어. 높은 곳에서 밧줄에 매달려서 쭉 내려가는 건데 진짜 재밌거든? 근데 그게 재미만 있던 게 아니라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해줄까? 그래? 그러면 다른 거 이야기해줄게. 알겠어. 우리 민서가 궁금하다면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행 재미있으신가요? 오늘은 액티비티 체험 첫 번째 짚라인을 타볼 겁니다. 이 짚라인은 스릴과 재미가 있는 기구지만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짧게 몇 가지 안전수칙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높이가 엄청 높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짚라인은 체중 200kg 이상은 체험이 제한됩니다. 이외 다른 이유로 체험을 희망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별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절대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에 있는 교관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모미산 정상에서 신기수련장의 운동장까지 약 2.4km의 거리를 짚라인을 타게 됩니다. 일직선이 아닌 400m 구간마다 중간 도착지가 있습니다. 중간 도착지에서 방향을 다시 잡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간 도착지에는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주황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황색 옷과 수련장에서 교관들이 입는 빨간색 옷이 아닌 다른 색상, 특히 흰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도착 전에 눈을 감고 양팔을 이용해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눈을 떠도 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흰색과 검은색 의상을 착용한 누군가를 보았다면 반드시 중간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눈을 감고 십자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관, 안전요원은 짚라인 이용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관 혹은 안전요원이 억지로 밀려고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며 반드시 짚라인을 이용해서 가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이용 전 나눠드릴 테지만 작은 나무 스틱을 드릴 겁니다. 그 스틱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다섯 번째, 안전을 위해 앞서 출발한 사람이 중간 도착지에서 출발을 해야 다른 사람이 출발합니다. 앞에 출발한 사람이 아직 중간 도착지를 향해 가고 있거나 중간 도착지에서 출발하지 않았는데 출발하라고 한다면 아직 사람이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교관 혹은 안전요원들은 여러분 말고 다른 것들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간혹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음에도 계속 출발하라고 한다면 위 항목과 동일하게 스틱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짚라인 이용 중 멀미를 하는 듯한 기분을 받으면 중간 도착지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안전센터와 연결될 것이며 수화기 너머에서 안전코드를 말하라고 할 겁니다. 안전코드는 중간 도착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안전코드, 새몸이 구독, 좋아요를 말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와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짚라인을 다 타고 내려오셨다면 곧바로 방이 아닌 수련장 지하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아무 기도를 하시고 없는 분들은 3분간 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산에는 많은 귀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짚라인을 탈 때 시원한 바람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환호성을 내기에 그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8번째, 기도실에는 어떤 노래도 들지 않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 안쪽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9번째, 기도실에는 어떤 노래도 틀지 않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 안쪽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순서가 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입니다. 10번째, 기도실에 있을 때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의 빠른 말소리가 들린다면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유무를 떠나 신에게 기도한다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11번째, 기도실에서 나올 때 앞에 말한 다른 색 옷을 입은 존재를 처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나가기 전 3번의 노크를 한 후 중간계로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경우 문을 닫은 후 중간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짚라인 이용 수칙은 여기까지입니다. 맨 첫 줄부터 일어나서 입장하겠습니다. 제가 8번 수칙 말했나요? 참고로 8번 수칙은 없어요. 새 팀장, 그 거래처에 물건 보냈어요? 네? 무슨 물건이요? 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엊그저께 밥 먹으면서 A 거래처에 우리 샘플 하나 보내라고 했잖아요. 어디 급하게 일어나더니 못 들었구만? 맞다. 죄송합니다. 얼른 보낼게요. 내가 새 팀장 깜빡깜빡 하는 거 몰라? 여유있게 말한 거였으니까 천천히 보내도 돼요. 오늘 한 30분 일찍 퇴근하면서 보내고 그냥 퇴근하세요. 역시 박 과장님. 감사합니다. 벌써 퇴근 시간이네. 잠깐만, 근처에 택배 붙일 만한 곳이... 여기는 처음 보는 곳 같은데 위치가 어디야? 뭔 사이트가 이렇게 복잡해. 뭐야 이거? SM 택배 이용 수칙? 택배 하나 보내는데 이용 수칙이 있어. 괜히 안 읽었다가 내가 덤탱이 쓸라. 어차피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후딱 읽고 나가자. 첫 번째, 저희 택배사는 고객님들께 배송 전 문자 혹은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은 배송 당일 오전에 발송되며 늦어도 배송 3시간 전에는 발송됩니다. 두 번째, 택배를 수령한 후 개봉 전의 수취인을 꼭 확인하십시오. 간혹 오배송이 되어 다른 고객님들의 택배가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아주십시오.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택배를 받았는데 발신인과 배송받은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택배를 집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말고 그 즉시 외부의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저희의 실수라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아서 혹은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택배 수령 직후 바로 박스의 외관을 살펴주십시오.
택배 박스에 가끔씩 한자, 일본어, 영어 등 각 나라의 단어가 상자에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을 경우 해당 문자를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화하여 반송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 택배는 고객님의 것이 아닙니다. 4-1 택배 박스에 검붉은 핏자국 또는 군데군데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보인다면 그 즉시 교회로 가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교회로 향한 우리를 그분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불편하시겠지만 그 상자를 불태워 주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5번째, 저희 택배사 기사님들의 복장은 특별하게 정해진 복장은 없습니다. 택배 배송의 업무와 일의 강도가 높다 보니 기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자율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택배사 모자와 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저희 택배사의 기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택배 발송 문자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번째, 저희는 초록색 테이프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빨간색 테이프가 사용된 택배가 왔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빨간색 테이프는 일반 고객님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번째, 3번은 거짓입니다. 발송인과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다면 축하드립니다. 매달 진행되는 마니또 이벤트에 당첨된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8번째, 7이라는 숫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9번째, 저희 택배사는 무조건 네모난 상자에 담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이 박스든 스티로폼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시킨 것이 무엇이 되었던 네모 박스가 아니라면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방치해 두십시오. 7일째 되는 날 12시 자정에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택배 기사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어깨가 무겁고 지쳐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걱정하며 묻거나 그분들의 어깨에 손대지 마십시오. 특히 밤에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11번째, 보통 택배는 문만 두드리고 갑니다. 하지만 만약 초인종을 누른다면 인터폰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아무도 없을 경우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12번째, 저희는 밤에 반송 택배를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저희 택배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밖을 보다가 차량에 무언가 있다면 커튼을 치거나 몸을 숨기십시오. 그것은 저희 택배 차량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13번째, 12번은 거짓입니다. 저희 회사는 택배 회수를 할 때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낮에 반송 택배를 회수합니다. 차에는 사람이 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의문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14번째, 배송할 때 택배기사가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집 앞이라고 나온다면 즉시 배송을 취소하십시오. 배송 예정이라고 확인이 가능하지 집 앞이라고 뜨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배송 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SM택배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입니다. 여러분께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로 편안하고 빠른 택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지. 근데 아빠가 짚라인 타고 중간 도착지에 다 와가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흰색이랑 검은 줄무늬 옷을 입고 있었거든? 뭐 수책소에서 나온 대로 팔로 십자가 만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진짜 희한하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있지 뭐야. 여튼 오늘은 바퀴 4개 달린 오토바이 알지? 짚라인 타고 와서 사륜 오토바이 타러 갔었거든. 집중해서 잘 들어줘. 안녕하십니까. 액티비티 체험 2번째 시간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사륜 바이크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륜 바이크라 흔히 하는 이륜 오토바이보다는 타기도 쉽고 안전하지만 이 중간중간 비포장 도로도 있고 힘이 좋다 보니까 이 안전교육 후 체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드리지만 크게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륜 바이크에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출발 전 무전기의 작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칠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두 번째, 무전기의 채널은 절대로 돌리지 마십시오. 일정 주기마다 무전 채널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의 특성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신호 또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 혹은 정체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무전기의 배터리는 항상 80% 이상 여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완충으로 17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배터리의 수명에 따라서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방전이 되기도 합니다. 무전기가 갑자기 방전이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이크 의자를 열어보면 여분의 배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터리를 이용해 주십시오. 단, 무전기가 3분 이상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탑승 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헬멧, 손 발목 보호대,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줄지는 개인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길은 비포장 도로로 흙길을 달리게 되며 모미산 둘레를 도는 약 30분 코스입니다. 10분 거리마다 체크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 멈춰서 무전기를 이용해 도착을 알려줌과 동시에 지점에 있는 확인 용지 한 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착을 했을 때 총 3장의 확인 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륜 바이크는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앞에 빨간색 바이크가 보인다면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멈춰 계시면 됩니다. 빨간색 바이크는 20년 전 사용했던 바이크입니다만 모종의 사건으로 전부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바이크를 타다가 어느 폐건물이 보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벗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크 코스 같은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주위에 민가 혹은 어떤 건물도 없는 곳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무리 가도 체크포인트나 도착 지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 멈춰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바이크의 의자를 들어보면 검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열면 라디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라디오 주파수를 FM 0.4MHz로 맞춰주십시오. 세 번째, 속도를 15km 이상을 유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약 5분간 주행하다 보면 늙은 노파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노파를 본다면 마치 그가 안 보이는 척 지나쳐 주십시오. 다섯 번째, 노파를 지나친 후
뒤에서 무언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6번째, 뒤에서 무언가 달리는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느새 도착 지점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9번째, 바이크를 타고 코스를 전부 돌고 온다면 저희가 주는 음료 한 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콜라 맛이 나지만 이상이 있을 경우 콜라가 아닌 다른 어떤 액체 맛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비린 맛이 난다 했고 누군가는 짠맛이 난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을 들고 교관에게 알려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살인바이크 안전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탑승 후 안전수칙을 한 번씩 큰 소리로 읽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안전수칙서 한 장씩 받아가셔야 합니다.